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남산에서 만난 큰 산 개구리는 알을 낳는 등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고 복수초는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산불 피해 면적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원인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평구가 올해 연말까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피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부 살피미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 15,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인데요.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진로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수당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3월 6일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봄꽃들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뜨렸고요. 시민들의 옷차림도 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민들 역시 영농 활동을 준비하느라 덩달아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혹독했던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는 진짜 봄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호 기자가 성큼 다가온 봄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 남산 둘레길의 한 습지.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 한 마리가 네 다리를 쭉 뻗고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젓갈색의 토종 큰 산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의 질세라 도롱뇽도 겨울잠에서 깨 습지를 유유히 헤엄칩니다. 웅덩이 곳곳에는 큰 산 개구리와 도롱뇽이 낳은 알들이 점액질에 쌓여 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큰 산 개구리는 이곳 남산에 서식하는 8종의 개구리 가운데 가장 먼저 산란하는 종으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올챙이들은 서둘러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꿈틀꿈틀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큰 산 개구리의 첫 산란은 한 2월 중순부터 관찰이 가능하고요. 본격적인 산란은 한 2월 말에서 3월 초 경칩쯤에 본격적인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공원 한쪽에는 봄 햇살을 받은 노란 복수초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매화나무에도 하나둘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성질 급한 냉이꽃도 하얀 군락을 이루며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친구랑 봄이 돼서 날도 따뜻하고 해서 산책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도 피고. 그렇지 않니? 날이 너무 좋지? 오늘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랜만에 코로나를 벗어나서 정말 좋아요. 경칩을 맞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당진 등 중부지방도 16도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가고 개구리 소리와 함께 어느새 봄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발생한 5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산불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산불로 타버린 면적은 모두 1,500여 헥타르. 많게는 한 해 500헥타르가 넘는 산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1,500헥타르 가까운 산지가 불에 타더니
2019년과 2020년에는 3,000헥타르 안팎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6배 이르는 겁니다. 같은 시기 발생한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00여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이 산불 건수보다 30% 가까이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원인 중에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또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61%에 이릅니다. 담뱃불과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도 10%에 이르는데요. 산불 대부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별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화 정도를 높인다든지 살수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입산 통제와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이 실시한 산불 방지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 중 39.7%가 현행보다 10% 이상 입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76.3%가 현행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그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화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등산객의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CCTV 설치와 등산 문화 개선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건조한 날씨와 산불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 지자체의 산불 대응은 기후변화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은평구가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피미 사업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동주민센터에 안부 살피미 15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안부 확인을 하고 고독사 취약계층 방문 시 동행해 상담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와 잦은 대설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침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풍수해보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천구 치수과 김태용 치수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양천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풍수해보험을 전액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들이 해당됩니까?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소액의 개인 부담금만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도 운영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뭔가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 반지하 주택은 그 공공 하수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배수 설비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역류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풍수해보험을 좀 모든 분들에게 가입을 시켜서 그런 것들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지금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양천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이제 전액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관련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위 같은 이제 경제 취약계층은 모든 분들이 무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는 28.8%의 이제 개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개인 부담률을 8.6%까지 낮췄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양천 구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다만 이제 저희는 추가로
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그 제3자 기부금을 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기부금이 재원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과거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개인 부담금 8.6%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기부금이 소진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기부금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목동 같은 이제 과거에 침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은 개인 부담금 8.6%를 납부를 하셔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풍수해 피해 시에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재난지원금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위로금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이 아니다 보니 지원 금액도 일률적이고 침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3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기능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신월 빗물 조류 시설 같은 방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지하주택의 역류는 발생이 됐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풍수해 보험은 지급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됐을 때 600만 원 정도의 또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보다는 훨씬 더 보상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가입 자격 그리고 가입 방법 등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풍수해보험은 우리 국민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체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를 양천구 주민에 한정해서 개인 부담금이 8.6%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기부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 부담금 없이 가입 서류만 가지고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고 요즘 기상이변을 통해서 많은 기록적인 폭우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자연재난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 치수과 김태용 치수팀장이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멀티방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성현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영업 중인 11개의 멀티방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멀티방은 개별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동 소화 설비가 없을 경우 한 곳에서 불이 날 경우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다중이용업소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멀티방은 방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가 종이컵 등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이달부터 구청,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객들의 일회용컵 반입을 제한하고 사무공간에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비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청 1층 카페를 포함한 주변 카페 2곳과 다회용 컵 음료 판매 협약을 맺었는데요. 해당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을 내면 다회용 컵을 제공받을 수 있고 사용하고 난 다회용 컵은 은평구청 본관 등 6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반납기에서 반납 후 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올해 일자리 창출에 예산 47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26,3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97개 사업 부분에서 일자리 6,971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계층별 목표 일자리 수는 청년 204개, 여성 241개, 취약계층 3,061개, 중장년 3,465개입니다. 지난해 양천구 일자리 창출 실적은 7,740개로 예산 489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